안녕하세요. 맹물 오세찬 교수입니다. 맹물인생 제25강 서울의 풍수. 오늘은 서울 풍수 중에 용산, 지금 윤정부가 있는 용산과 서울의 풍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산은 드래곤 힐, 역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외국 군대들이 혹은 또 우리나라 군대들이 있었던 곳으로서 요충지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걸은 지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그 땅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 좋은 곳에서 좋은 땅에 좋은 인재가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용산은 서울 남산의 밑에 있고 거기에 한강과 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봐서는 아주 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정하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다 해서 옛날부터 유명한 풍수 지리적으로 안정이 된 곳입니다. 한남동은 특히 용의 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 멀리 남산 타워가 보이고 여기에 공관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남산이 있는 곳, 그야말로 기가 서린 곳이다. 그래서 이 한남동은 외교의 1번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망도 좋습니다. 요 산의 정상에 바로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서 보이는 그 경관은 앞에는 한강이 쭉 있고 그야말로 서리가 서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갑진년 청룡해입니다. 푸른 용. 물론 용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낙타의 머리, 사슴의 뿔, 토끼의 눈, 소의 귀, 돼지의 코, 영주의 탈, 뱀의 몸, 매의 발톱, 잉어의 비늘, 조개의 배, 호랑이의 주먹. 그리고 뱀은 500년이 지나면 비늘이 생기고 또 500년이 지나면 뿔이 나오면 그때 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 있어야만 용천에서 다시 말하면 승천할 수 있는 그리고 여의주를 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용의 운명입니다. 서울의 풍수를 볼 것 같으면 서울에는 사대문이 있고 또 사소문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사대문 안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진 곳이죠. 서울의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의 그 위치는 풍수지리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했는데 경복궁은 그런대로 제자리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을 보면은 여기에 좌청룡이 되겠죠. 여기 바로 낙산입니다. 125m 고지되고 우백호는 인왕산입니다. 339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산이 바로 북악산입니다. 북악산의 높이는 342m. 그 뒤에 있는 이 바로 현무가 되겠는데
여기는 바로 북한산입니다. 835m의 산이 뒤에서 이렇게 조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복궁의 남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안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265m가 되겠습니다. 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복궁에 봤을 때 책상과 같은 곳이다. 그 다음에 저 멀리 서울대학에 있는 그 한강을 지나서 있는 관악산, 이 악자가 붙으면 험한 산을 나타내는데, 이 관악산은 632m로서 아주 험한 산입니다. 풍수지리를 보면은 동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이라고, 남쪽을 화락하고, 서쪽을 금이라고, 중앙을 토락하고, 북쪽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그것이 아까 나간 낙산, 오른쪽에 있는 인왕산, 좌청룡, 우백호, 앞에 있는 남산이 바로 안산으로서 그것이 바로 안산이 되겠고, 저 멀리 관악산이 바로 이것이 주작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청룡,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백호, 남쪽에 있는 주작, 북쪽에 있는 현무, 이것이 바로 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중앙에는 바로 황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쪽을 인이라 하고, 서쪽을 의라 하고, 남쪽을 예라 하고, 북쪽을 지라 합니다. 그래서 인, 의, 예, 지. 여기에 따라서 사대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동대문을 인이 되니까 흥인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자가 들어간 것은 낙산이 낮기 때문에 그 지자를 넣음으로써 산을 하나, 갈지자를 하나, 이제 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동쪽의 기운을 북돋워서, 그래서 동쪽이 낮기 때문에 항상 동쪽에 있는 일본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지자를 넣어서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을 뭐라고 하면 의니까 이것을 돈의문, 의를 돈독히 한다. 그래서 서대문을 돈의문이라고 하고, 서울의 남대문, 이 남대문은 예를 숭상한다. 그래서 숭예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딴 데는 전부 형판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했는데, 숭예문만큼은 세로로 숭예문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남쪽은 불을 나타내니까, 불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야만 되니까 예를 숭상하기 위해서는 숭예문이라는 간판은 이게 세로로 숭예문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북대문을 이것을 원래는 지혜의 숭지문이제, 이것은 지혜하는 숙정문으로 이렇게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숭상하는, 받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서울의 제일 중앙에는 신, 믿을 신자. 그래서 바로 보신각 하는 종이 종로 5가 그렇게 종로 4가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의 중심을 나타낸다고 해서 신, 보신각에서, 그래서 동쪽에 인, 서쪽에 의, 남쪽에 예, 북쪽에 그 다음에 지. 그래서 인, 의, 예, 지. 그 다음에 중앙에 보신각종. 그래서 제의 종소리가 올린 것이 바로 보신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의 예지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우리는 저 친구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하는 것은 인, 어지지 않고, 의리가 없고, 예가 없고, 그 다음 지혜가 없는 인간을 우리는 싸가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복궁에 불이 자주 나고 이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관악산이 그렇게 저 남쪽에 있는 이 관악산 남쪽은 화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불이 자주 난다. 그래서 그 중앙청 앞에 보면은 해태상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끄는, 그렇게 어떤 비보의 어떤 풍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풍수를 보면은 사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서소문, 그다음에 있는 광화문, 그다음에 여기서 또 창의문, 그다음에 회화문, 이렇게 해서 사소문. 그래서 사대문하고 사소문 합쳐서 서울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 뒷산에는 북악산과 북한산이 쭉 연결되고, 왼쪽에는 낙산, 오른쪽에는 인왕산, 그리고 남쪽에는 남산과 관악산이 있어서 서울을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로서는 여기서는 청계천이 지나가고, 이 청계천 공사를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잘해서 지금은 아주 명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강은 바로 서울을 나타내고, 여기가 바로 용산이 있는 곳이, 여기 요즘 이제 용화대 드래곤 하우스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서울은 그야말로 명당터인 것 같습니다. 한양 518년, 그 이시조선의 518년, 그리고 고려 때까지 본다면 지금까지 920년 동안 수도로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서울에 들릴 때마다 이 서울의 풍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날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구근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풍수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